예, 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로 워낙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어싱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싱 효과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노화와 암과 뭐 당뇨, 성인병,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거를 가지고 인간의 질병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95% 이상이 이 활성산소의 영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활성산소가 매일매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에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쭉 다니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이 만들어진 게 혈관 속에 혈액을 타고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공격하는 겁니다. 세포를, 조직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놈이 가장 무서운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산화 식품을 우리가 먹습니다. 항산화 식품이 제거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반드시 근본적으로 몸에서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어느 순간 확실하게 0으로 제거를 해줘야 된다. 제로 베이스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밖에 없다. 그러면 한 번 제거되면은 활성산소가 완전히 제거되냐? 그건 아니다.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활하는 스트레스, 또 과다한 영양 섭취, 뭐 이런 대기 환경, 나쁜 대기 환경, 뭐 흡연, 음주,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나쁘다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게 활성산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건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30분만 하면은 누구나 남녀노소 뭐 할 거 없이 다 제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성산소가 또 생성된다는 얘기죠.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그래서 이 생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것을 그때그때 제거하기 위해서 맨발 걷기는 매일 하는 게 좋다. 또 매일 하는 것도 하루에 3번 정도 나눠서 하면 더 좋다. 2번이나 3번 나눠서 하면은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맨발 걷기의 첫 번째 효과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한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어싱의 효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정전기, 몸에 있는 전자파 제거입니다. 자, 한 30년 전만 해도 몸에 이렇게 정전기가 없었습니다. 전자파가. 그런데 가장 현대인들에게 모든 게 다 지금 이제 전자제품으로 다 쓰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어디 상점이나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가도 전자파에 계속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이렇게 여기 되면은 엄청 위험하다고 나와요. 뇌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 하실 때도 이어폰으로 하는 게 엄청 좋습니다. 이어폰이나 이렇게 블루투스 같은 걸 활용하는 게 엄청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전자파가 정전기 전자파가 우리 몸의 곳곳을 이게 또 활성산소 마냥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 정전기가 전기적인 자극을 가해 주는 거죠. 정상적으로 평온하게 유지되는 그런 혈액과 혈관 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그런 이 대체의학학자가 정전기가 온몸의 질병의 근원이다, 이런 책도 썼어요. 그거 보니까 활성산소와 유사하게 인간의 모든 질병과 노화를 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자꾸 스마트폰 기기가 많이 발전되고 전자기기가 많이 발전하면서 어떤 원인인지 이 전자파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전자산업계통에 그쪽에서 이것을 연구를 일부러 이걸 안 하게끔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게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전자파의 그 공포심,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절대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스마트폰을 밑에 이 제 허리 밑에다가 키기도 하고 그 밑에다가 끄고서 있습니다. 절대 이 두뇌 쪽으로 이쪽으로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정전기가 사람 몸에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300에서 600mV 정도가 있어요. 어떤 분은 1kV까지도 넘더라고요. 재보니까. 그런데 이 정전기를 이 맨발이 땅에 닿는 순간 금방 제로가 돼버려요. 0V가 돼. 이건 그러니까 뭐 하나마나 한 얘기야. 세상 없어도 정전기가 안 제거되잖아요. 겨울에 자동차를 타면은 문을 열 때 손꼬리 잡고 하면은 찍찍하고 막 그러죠. 그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몸이 그런 전기를 띠고 있다. 그 정전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이 맨발 걷기다. 그거는 마치 피레침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 수만 킬로볼트의 그 벼락, 낙뢰가 이렇게 떨어질 때 땅에 구리봉을 받고 구리봉을 박아요. 한 1, 2m짜리를 바꾸서 봉을 바꾸서 그걸 구리선으로 연결해서 건물 최고 높은 데다가 피레침을 달고 거기에 연결시킨 거야. 똑같다니까요, 이거하고.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발 걷기가 그냥 이게 전기적인 작용이지 그냥 뭐 지압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뭐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발바닥에 무슨 자극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활성산소 제거, 또 두 번째로는 정전기 제거,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몸을 아주 만들어 주는데 맨발 걷기는 그 뭐 매일 벌어서 매일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그냥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일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또 안 되면은 주말이라도 꼭 한두 시간씩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에 쌓였던 활성산소가 완전히 제거되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꼭 주말이라도 한 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 효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NK세포 활성도 증가입니다. NK세포라는 거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합니다. 내추럴 킬러 셀. 그러니까 그 천연 살상세포, 자연 살상세포거든요. 그 NK세포가 몸에 500ml 정도, 500 정도, 500ml가 아니에요. 500이라고 그래요. 활성도는 500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단위가 없더라고요. 500 정도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한 20대, 30대까지는 NK세포를 누구나 재보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뭐 자기 몸을 관리 안 해도 500 정도가 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NK세포가. 자, 그런데 그 NK세포가 만약에 그게 이제 NK세포가 뭐냐면은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많이 있는데 백혈구의 일종인데 이거는 선천성 림프구의 일종이에요. 또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 림프구가 이게 NK세포의 그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 NK세포가 암 환자들은 그러면 NK세포가 낫냐? 실제 낫습니다. 100 이하다. 이게 NK 활성도를 재보니까 100 정도가 안 된다. 그럼 그건 암이 걸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암 검사하는 거 오히려 막 복잡한 과정보다 암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거는 NK세포 활성도를 알아보면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 암 환자들 딱 진단받고 하면은 100 이하입니다. 거의가. 제 말 거짓말인가 한번 위키백과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검증되지 않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K세포가 500 이상이다. 그러면 NK세포가 몸에서 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생기는 외부에서 감염되는 바이러스 말고 내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나 내 몸에서 생성되는 바이러스성 이런 것을 전부 다 이게 NK세포가 가장 먼저 가서 공격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 NK세포가 이런 면역세포 중에 한 9%, 10%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고 또 이게 아주 활성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만약에 몸에서 암세포가 하루에도 한 7, 800개씩 이렇게 암세포가 다 누구나 생기거든요. 이것을 암세포를 잡지 못하면은 이게 바로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를 잡아내는 게 NK세포라는 얘기죠.
내추럴 킬러 셀. 자, 이 NK 세포가 어떻게 잡냐, 암을. 이게 암세포를 딱 발견하면은 딱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해서 제가 이거 KBS 생로병사에서 다시 한번 봤어요. 예전에 이거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암세포가 구멍을 뚫어요. NK세포가 암세포에 구멍을 뚫어. 그래갖고서 거기 물 같은 거를 살포해갖고 그거를 아주 소멸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NK세포만 활성화되면은 암은 안 걸린다는 얘기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암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성 이런 저기도 다 그 NK세포가 막아내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암 안 걸리려고 애쓰는데 그거는 결국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한 2달 정도 했어요. 2달 정도 하고서 NK세포를 가서 병원에 가서 쟀더니 저도 평상시에 500 정도였어요. NK세포가. 그런데 2000으로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달 만에 2000이 됐다니까요.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 NK세포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동네 뭐 조만한 의원에서는 잘 안 해주고 신체 검사하는 병원 있죠. 왜? 신체 검사하는 병원에서도 해주고 이 피 검사할 때 NK세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돈을 뭐 몇만 원, 한 5만 원인가 더 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뭐 그 돈을 별도로 내요. 그런데 그걸 내는데 그거 검사하면 딱 수치가 나와요. 아주 그 정확해요. 그러면 그걸 2000 정도면은 암에서는 거의 자유로운 거야, 사실은. 그리고 이 질병과 노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NK세포가 다 유지를 해주는 거죠. 막아주는 거죠,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새 시중에서 NK세포 주사를 하더라고요. NK세포를 주사할 정도면 알만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런데 주사 갖고 되겠어요? 그 효율이 얼마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뭐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뭐 상업적인 의술이 많이 활성화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제가 우리 처제도 암 수술을 하고 다행히 뭐 초기에 발견돼서 예후가 아주 좋고 지금 뭐 다 완치됐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이게 NK세포를 재니까 400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좋아졌는데도.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를 시작했더니 1500까지 갔어요. 몇 달 만에. 그래서 반드시 암을 갖다가 다시 특히 암 환자들은 암을 뭐 수술했다든지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맨발 걷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NK세포를 없애지 않으면은 대책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암이 좋아졌다. 암에서 내가 이제 점점 해방돼서 완치 단계로 가고 있다. 그건 NK세포를 측정해보면 나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위키백과 같은 데서 조금만 찾아보면은 저 장태동이가 말을 하는데 다 얘기는 못 하는데 그래도 핵심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NK세포를 증진하기 위해서 NK세포만 증진되겠어요? 다른 면역세포도 전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이람으로써 맨발 걷기 조금만 하면은 얼굴도 젊어 보인다니까요. 자기 나이보다 한 5살 정도는 낮게 보여요. 아무리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저야 뭐 워낙 일상적인 생활이 이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막 심하게 뭐 어려운 일도 많고 이러니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노화 정도가 개선도가 좀 늦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맨발 걷기를 하고서 나 요새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많이 젊어 보인다니까요. 피부가 아주 좋아요. 얼굴에 그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는 내 건강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알죠? 그 사람 건강한지. 얼굴이 활성화되고 막 이렇게 막 활발하고 그러면 끝난 거야. 그 안에 질병도 없다니까,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만이 유일하게 NK세포를 활성도를 크게 올려서 내 몸 안에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